안녕하세요. 알테너시가 만듭니다.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피트니 미술관 영상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이라인으로 지나가면서 왼편에 제네시스 하우스가 보이는 걸 살짝 보여드리면서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제 저기 한번 들러서 여러분들께 저 공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조용하고 좋아서 그 공간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한국의 미술 시장도 지난 몇 년도 아니죠. 작년 한 1, 2년간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확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세계 3대 경매라고 불리는 소더비, 크리스티즈 등등 옥션들이 오픈을 할 예정이고 지금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소더비에 인수가 될 예정이라고 하죠. 사실 한국의 경우는 이렇게 예술 문화의 불모지일 정도로 그러니까 문화 인식이 좀 낮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많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요.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이 미술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자, NEA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라는 이 기관에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미국 경제의 1조 달러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미술의 규모가 커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총 GDP의 4.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인데요. 이게 좀 불균형적으로 팽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왜 불균형적으로 팽창을 했냐라고 하면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다른 경제 분야는 5.9% 정도만 성장을 했대요. 그런데 예술 분야는 13.7%가 증가를 했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이면 팬데믹 기간이죠. 제가 이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팬데믹 기간 중에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결국 미술로 돈을 옮기는 작업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바로 이런 결과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게 한국만 특별히 뭔가 주목을 받아서 미술 시장이 팽창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미국, 메이저 아트 마켓인 미국에서는 이렇게 규모가 크게 좀 불균형적이게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더비에서도 지난 5년간 100만 달러 이상 팔린 작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이 2022년도에 7,940만 불에 낙찰이 되었었거든요. 자, 이전의 컬렉터들은 주제별로 뭔가 구매를 한다면 지금 최근에 아트 컬렉터들은 광범위하게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의 작품을 그 작가의 작품만 구매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작가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구매했으면 또 다른 작가의 최고의 작품을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레파토리가 형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리트의 작품이 아주 고가의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이 다 이런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0만 불 이상이면은 지금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 15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쯤 이상 되는 팔린 작품에 대한 추이를 살펴봤더니 총 판매액의 7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의 작품이 낙찰되지만 총 액에서는 74%나 차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바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지금 소더비 보고서를 다 종합해보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됐구나. 그리고 진짜 컬렉터들, 돈이 많은 자본력이 받쳐주는 컬렉터들은 점점 더 비싼 작품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특히나
이 고가의 작품을 컬렉팅하는 컬렉터들이 선호하는 작품의 장르가 뭐냐라고 했더니 주로 인상파 그리고 컨템포러리 아트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인상파와 컨템포러리 아트가 주를 이루는데요. 이제 그것도 예전과는 이제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한 작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최고의 작품만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이 아시아 컬렉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찰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많이 했었는데요. 1밀리언 이상의 입찰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아시아에서 온 컬렉터였다고 해요. 팬데믹 이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아시아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구매자의 연령대는 1965년에서부터 96년 사이 이 X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주를 이루었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어떤 구매력은 약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상식적인 선에서 당연히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경제 활동을 주로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금 데이터가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공개 입찰이 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개인 판매가 60% 이상을 차지해요. 이 미술 시장에서. 개인 판매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개인 거래를 하는 작품의 액수가 높을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프리포트, 세금 프리존에서 거래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데이터에 잡히지도 않죠. 지금 미국에서 은행의 파산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시점에 이 미술 시장의 팽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미국의 메이저 은행들이라고 불리는 4대 은행, 5대 은행이라고 불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이런 은행들, 시티뱅크 같은 이런 은행들은 재정 상태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소은행들은 줄 파산을 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은행들을 이제 큰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자, 이 금융계마저 공룡은 더 큰 공룡이 되고, 이제 아예 지역에 있는 작은 은행들은 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항상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돼서 일어났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 미술품은 돈을 저장하는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지금 해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 역할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의 경제 규모나 경제 사이클, 경제가 지금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미술 시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한 여러분의 눈을 가지셔야 미술 투자에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 각광을 받는 외국 작가들이 한국으로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전에는 해외에서는 아주 유명했어도 한국에서는 얘기해도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마켓 자체가 워낙 글로벌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작가들이 한국에서도 이미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런 한국의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팬시하게 느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한국의 전통성을 살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미술품 같은 경우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그 값어치에 비해서. 국뽕을 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누가 흉내낼 수 없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이런 한국의 맛과 멋,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제네시스 하우스 카페를 쭉 보여드렸잖아요.
커피도 너무 맛있고 가격도 비싸지가 않았어요. 물론 음식은 많이 비쌌습니다. 음식은 비빔밥 코스가 175불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빔밥을 먹고 175불 코스를 돈을 내기엔 좀 아깝지 않을까. 하지만 뭐 한 번쯤 먹어보는 거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카페 장소는 따로 있었고 식사는 저녁에만 하니까 이렇게 낮 시간대에는 차와 간단한 스낵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녹차 당연히 있고요. 다양한 한국 전통차들과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책을 읽기에 좋은 공간이라 앞으로 피트니 뮤지엄에 갈 일이 있다면 여기 와서 차를 마시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포러블 아트페어가 뉴욕에서 이제 열리니까요. 어포러블 아트페어 리뷰 해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